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일단 키워드는 시장이 좀 별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키워드를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시장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좀 시장이 상당히 흥분했었죠. 관세 이슈부터 시작해서 지주회사 이슈 이런 식으로 해서 흥분한 상태였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좀 시장을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2,700선 넘어서고 지수 2% 가깝게 가고 거기에다가 수급도 그렇고 연구점 쓰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정말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냉정을 되찾고 봤을 때 시장 분위기 어떤지 스크리닝 먼저 해주세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가 2,720 어제 종가 나왔었죠. 그 2,720에서 2,770까지가 갭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를 좀 메우러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익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 어제 관세 이슈 때문에 확 올랐던 부분들도 다시 또 그게 항소법원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서 다시 이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방사는 좀 각계전투입니다. 넥스원, 롯데문 올라가고 하나 에어로는 빠지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도 두산 에너빌리티 빠지다가 다시 또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쪽이라든지 풍력 쪽도 오르다가 이쪽은 좀 밀리는 상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원전은 국내보다는 국외 이슈를 계속 보는 게 맞겠다 계속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건설주들도 차익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일 좀 강한 흐름입니다. 지금 ABL 바이오라든지 메지온 이런 쪽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스코텍도 오늘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포트가 좀 나왔던 낙폭 과대했던 두산 테스나가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도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쪽에서는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면세점 흐름 오늘 롯데쇼핑이라든지 호텔신라 호텔까지 하면 아란티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롯데관광 카지노 쪽이죠. 계속 말씀드렸던 철강 쪽의 현대제철도 상승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화학 쪽의 금호석유라든지 지금 대한유화 등도 반등이 나서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못 간 철강 화학 쪽도 이제 좀 반등이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최악을 보인 것들은 좀 반등이 나오고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차익실현 매물 일부 나오면서 좀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 화장품도 오늘은 코스맥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해서 실리콘2까지 이렇게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양식품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시장이 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약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랬지만은 이 지주사 관련된 종목, 증권 관련된 종목 이쪽도 어찌 보면은 대선과 관련된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어느 정도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 정책 테마로 분류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사전투표 둘째 날이고요. 또 다음 주 본투표를 앞두고서 뭔가 이 대선 전에 액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받는 이들 종목군들은 지금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부장님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사실 저도 대선을 많이 치러보고 시장을 또 많이 봤었습니다만은 항상 대선 전에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나면 대선 끝난 이후에 차례 시점 하는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히 대선 전에 주요 주자의 이제 정책들이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주회사들, 자사주 이런 또 저피 비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다 급등해가지고 이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화학, 철강 정도인데
일단 손이 안 갑니다.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살짝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체킹은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반도체도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DDR4 가격이랑 5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최악의 구간은 서로들 지나가고 있다. 다만 시장의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어야지만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겠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에서 돈이 나와야지만 이쪽에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쉽게 죽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에 좀 대비하는 전략.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막 쫓아가면서 사기보다는 좀 많이 빠지면 접근하고, 내가 생각했던 지지선을 깼다 그러면 바로 또 손절하고, 이게 좀 빨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지수가 2710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20에서 2770 사이, 여기가 좀 갭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고기를 살짝 메우는 수준 정도의 반등을 거의 목 정도까지는 왔었다. 지수로는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많이 빠지는데 못 올랐다 싶은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주도주가 빠졌다고 섣불리 막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확실한 지지력, 아니면 오히려 또 어제 이후 고점을 다시 또 벗겨내거나 뭐 이런 종목들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다 워낙 좋고 원전, 에너지 다 좋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시간 조정이라도 가격 조정이 안 된다라면은 등락하는 과정 속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오히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이랑 금융 쪽들, 증권 쪽들, 이런 쪽들은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은 조금 눌리면 눌림목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쥐고 가기보다는 좀 쥐고 가더라도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써주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정책으로 인한 부분은 분명히 뭐 대선 이후에도 영향력을 받겠습니다만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이러저러한 거 다 뛰더라도 실적에 있어서 좀 확실한 쪽들 위주로 그동안 최근에 지주회사랑 뭐 이런 것들 뛰는 동안에 못 간 실적주들, 소비주들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 면세점이나 카지노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화장품도 마찬가지, 보톡스도 마찬가지, 이런 확실한 실적주들 쪽하고 게임, 뭐 엔터 이런 쪽들 좀 크게 대외적으로 영향 안 받으면서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는 쪽들, 이런 쪽들로의 순환매도 한번 고려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강력하게 반영이 돼서 최근 한 일주일 새에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주가의 흐름을 경계하면서 좀 대선 이유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선조정 받은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팀 스크리닝 함께했습니다.